예, 제가 아까 앞에 4부에서요. 미중 간에 지금 싸움이 붙었는데 거기에 이제 불씨가 하나는 중국이 홍콩 보안법을 밀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뭔가 하면 내가 이걸 밀어도 이 코로나 와중에 미국 너네도 지금 경제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너네가 우리한테 뭘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이참에 우리가 손실을 각오하고라도 홍콩을 확실하게 중국의 하나의 도시로 병합을 해버리겠다. 일국 양전이 이런 건 없다. 하고 이제 미국 보고 해볼라면 해봐라. 서방도 해볼라면 해봐라. 너네들도 다 너네들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우리한테 뭐 시비걸 그런 능력 되냐? 이걸 중국이 밀어붙이는 거예요. 한편으로 또 미국을 보고 약올라라고 중국의 위안화를 평가절하 환율을 올려버렸습니다. 그래서 1달러에 7.2 위안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자, 미국이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지요. 자, 이 와중에 중국의 지금 대사, 한국에 와 있는 중국 대사가 지금 홍콩 보안법 문제를 가지고 한국 정부와 깊숙하게 논의했다. 그래서 한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하고 논의하고 공유했다. 그래서 결국 홍콩 보안법의 정당성을 한국에 설명했을 거고, 자, 이 문제에서 중국과 홍콩에 인접한 한국이 우리를 지지해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이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는 CCTV와의 그저께 인터뷰에서 중국과 한국은 우호적인 이웃 국가로 핵심 문제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존중해왔다. 홍콩 문제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면서 중국 측은 한국의 홍콩 관련 국가보안법에 대해 설명을 했고 이해와 지지를 받을 걸로 믿는다고 기정사실화를 해버렸습니다. 자, 미국은 지금 홍콩을 완전히 그냥 무력으로 장악하는 이 홍콩 보안법에 대해 큰 실수다. 너네가 이걸 법으로 통과시키면 홍콩에 대한 모든 우리의 특별 지위를 철회하고 중국에 대해 보복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국 대사가 최근에 외교부를 방문해서 양국 간의 경제 문제를 논의를 했는데 산업 공급망 안정화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외교부의 경제외교 조정관을 만나가지고 지난주에 삼성의 이재용이가 양국 간의 기업인 신속 입국 제도를 이용해가 빨리 갔다 왔는데 이걸 확대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지금 미국이 중국을 갖다가 의식해서 미국의 우방들을 EPN, 그러니까 경제 번영 네트워크, 이코노미 프로퍼티 네트워크에 들어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도 그 동맹에 참가해서 미중국의 1대1로 같은 데 들어가지 말고 앞으로 중국과 벌어질 수 있는 싸움에 한국이 같이 해라. 이제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봐야 허러 이 한국이 지금 미중 사이에서 이제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이 그동안에는 도강량해 조용히 때를 기다리며 힘을 키운다 이러다가 갑자기 늑대처럼 사나워져서 고압적인 자세에다가 독서를 이렇게 말하고 경제 보복도 예사로하고 홍콩에 대해서 지금 무력적 탄압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더 나아가서 대만이나 남중국해에 항공모함을 보내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갑자기 코로나 와중에 굉장히 센 척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는 배경에 중국 내부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커다란 위기, 그건 뭔가 하면 중국 경제가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제가 한계가 와서 3에서 5년 사이에 붕괴되기 시작할 거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그걸 당겼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 경제가 내부적으로 붕괴되고 있습니다. 시진핑 입장에서는 어차피 중국 경제가 붕괴되고 있는 마당에
이제 경제 붕괴로 중국 공산 정권이 무너지는 부분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이참에 이 세계를 향해서 미국을 향해서 도발해서 그 붕괴의 원인이 마치 미국과의 어떤 싸움, 뭐 그게 군사적 싸움일 수도 있고 경제적 미국의 보복과 제재일 수도 있고 이런 트러블 때문에 지금 중국 경제가 어려워졌으니까 전부 허리띠 졸라매고 싸우자. 툭 하면 북한의 김씨 일가가 북한 주민들한테 미제의 침략 어쩌고 하면서 고난의 행군하자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이 시진핑이 중국 국민들의 그 삼류 민족주의를 자극하려고 지금 저렇게 쇼를 시작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가 터지기 전에 미국과의 싸움을 시작하고 세계를 상해서 도발을 하자. 특히 홍콩이나 대만을 손보고 남중국해를 장악하고 영해 분쟁에서 물러서지 말자. 이게 지금 중국의 입장인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중국이 한국을 강하게 압박할 겁니다. 자, 한국 사람들은 한국이 미중 한쪽에 손들면 정말 새우등 터질 수 있다.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데 가만히 있는 게 가만히 있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 대사가 하는 거 한번 보세요. 한국한테 홍콩 보안법 설명했고 한국이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국과의 우방으로서 지지해 줄 걸 믿는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지지했다고 하는 거예요. 좀 있어 보세요. 미국이 EPN에 들어오라. 그리고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들어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한국을 보고 입장을 밝혀라고 요구할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가만히 있어서 어느 쪽에도 안 들어갈 수 있으면 그게 제일 낫죠. 그런데 네가 누가 좋냐? 미국이냐 중국이냐 택해라고 압박이 들어올 거고 가만히 있으면 양쪽 다 저 자식은 상대편일 거다라고 지금 해석을 할 거라는 겁니다. 자, 오늘 지금 아침에 제가 듣기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태가 지금 매우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좋지 않냐? 본인은 자신의 대통령 선거가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자신했다는 겁니다. 근데 트럼프하고 바이든하고 지금 지지율 부분의 차이가 지난주보다 1% 더 벌어져서 지금 5.5%가 됐어요. 그래서 트럼프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상황을 인정하기가 너무 지금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상태가 wounded animal, 즉 상처받은 맹수처럼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앞으로의 나올 대책이 예상 불가라는 부분이에요. 본인은 코로나 이후에 자기가 일을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싶고 경제를 자기가 회복시키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데 분위기가 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국회에서도 인정을 받고 싶은데 그렇지가 않고 이미 뭐 대통령 후보로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지금 미국 공화당도 지금 이대로 가면 못 이길 건데 하는 절망적인 분위기가 좀 퍼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바이든하고 싸움이 아니라 코로나하고 싸움이 돼버린 거예요. 트럼프가요. 바이든은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차이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 중국하고의 싸움을 걸어서 미국 국민들을 이제 설득하는 것만 유일하게 남은 카드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중국하고의 싸움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미국 국민들한테 보여주면서 그 본보기로 뭘 선택할 건가 하는 부분을 지금 고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미가 내달에 지금 화상으로 국방장관 회담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방위비 분담을 다시 트럼프 주장대로 13% 올려라를 요구할 거라는 거예요. 미국은 13억 불이 최종 제한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은 13%를 올리자고 이야기를 했지요. 근데 13억 불은 지난해 합의했던 것보다 한 50% 이런 차이가 있어요. 한국은 13%니까 미국은 50%. 그러면 중간에 37%의 갭이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총선에서 대승한 한국은 여기에 별 신경 안 쓰고 있어요. 총선 전에는 미국을 살살 달래다가 이제 총선에서 대승을 하고 나니까 아쉬운 거는 너네지 우리가 아니다라고 나서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거에 미국이 트럼프가 당선되고 난 다음에 시진핑을 이 플로리다에 있는 자기 리조트로 불렀죠. 그래서 리조트에서 시진핑과 이렇게 회담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옆방으로 가가지고 시리아에 미사일로 공격을 지시를 했지요. 시리아가 무슨 생화학무기 있었다 이래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제 중국과의 싸움에서 굉장히 다양한 카드를 던질 건데 미국의 우방 중에서 미국 편을 들지 않고 애를 먹이거나 이제 미국의 뒤통수를 친다라고 생각하는 데를 한 군데쯤 골라가지고 뽐보기로 손을 보려고 할 겁니다. 신문에 보면 미국이 사우디에서 페이트리엇 미사일을 빼가지고 동북아시아에 배치할 거다 이러는데 천만의 말씀.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그 미국의 싱크탱크에서 잘못 생각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자, 북한하고 중국을 의식해서 그럴 거라는데 지금 미국에서 어느 누구도 장군이 아니면 군사 전문가가 한국에 더 추가로 무기를 갖다 놓자, 한국에 돈 받지 않고 그냥 공짜로 갖다 놓자, 이 말을 트럼프한테 꺼내다가는 그 길로 트럼프한테 기억에서 지워져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걸 말할 행편이 못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트럼프의 참모들이 눈치만 슬슬 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미국이 한국과의 SMA, 즉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에서 어떤 카드를 던질 것인가. 또 지금 미국이 중국과의 이 미중 전쟁에서 지금 반도체 등으로 한국에 어떤 카드를 던질 건가. 이런 부분이요. 매우 지금 위기라는 겁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잘못하다가는 미국 옆에 얼쩡거리다가 저 중국하고 붙었다가 우리한테 붙었다가 하면서 애먹이고 있는 저 한국 잡아와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극단적으로 신경질적으로 공격적으로 변해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제 잡아와 이렇게 되는 순간에 한국이 감당할 수 없는 보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이 백악관이나 미국의 정치에서 돌아가고 있는 이 극단적인 양상에 대한 이해가 한국에 전혀 없다. 누구도 미국에 돌아가는 꼴을 지금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페이트리엇 미사일을 이 와중에 한국에 미국이 그냥 배치할 거다라는 황당한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트럼프는 50억 달러를 불렀다가 13억 불로 낮춘 것은 자기가 꽤 괜찮은 마지막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자, 저 정도면 우리가 지금 해줄 수 있는 서비스를 다 해준 거다. 꽤 괜찮은 이런 합리적인 최종 제안, 파이널 오퍼를 너네들이 거부했을 때 이제 그 다음에 이런 너네들이 감당을 해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서요. 트럼프가 미국의 대선을 겨냥해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쇼를 안 할 수 있다. 즉 안 할 것이다라고 누가 그걸 자신 있게 이야기하겠어요. 저는 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이 지금 문 정권처럼 친북 친중으로 계속 가고 한국에 있는 중국 대사가 홍콩 보안법을 한국 정부에 설명을 했고 지지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한중 간의 기업인의 패스트트랙 입국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있고 중국 반도체 시장에 한국이 중국 내 공장을 정설하고 있다. 이런 소리를 해대는 것이 매우 위험한 부분이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이 정권이 하는 꼬라지를 보면 미중 전쟁에서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쪽으로 처신하고 있습니다.